재성론의 적용 사례. 사회가 농업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의식과 운명도 크게 달라졌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문학과 지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명리학도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재성은 명리학에서 재물과 부부, 그리고 아버지와 관련된 별을 말한다. 재성은 과거에는 부수적이었지만 현대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나뉘며 현대사회에서는 편제의 가치가 더 커졌다. 재성은 또한 숙살권과 연관되어 법, 의학, 금융, 언론 등의 분야에서 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재성을 이해하려면 육친과 육친의 개념과 관계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재성의 육친론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 재성의 육친적 의미. 1. 재성은 사주에서 일간이 극하는 별을 말하며 육친론은 인간관계의 기초를 나타내는 십신의 별을 말한다. 육친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내, 자식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고대부터 인간의 자연적인 관계로 인식되었다. 육친과 육친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육친이 더 정확한 용어이다. 명리학에서의 육친은 일간과 다른 6별과의 오행상생, 상극, 비화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를 대응시키는 나를 포함하여 육친이라 한다. 여기서 비화는 서로 변화시키고 좋아하는 관계인데, 예를 들어 목비와 나무는 잎을 내어서 불의 기운을 강화한다. 화비토 불은 재를 만들어서 흙의 기운을 강화한다. 토비금 흙은 금속을 숨겨서 금의 기운을 강화한다. 금비수 금속은 습기를 내어서 수의 기운을 강화한다. 수비목물은 나무를 적셔서 목의 기운을 강화한다. 삼육친의 관계 배속은 사주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6명의 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을 의미하는 육친을 분석하여 나의 운명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육친은 육신이라고도 하며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십신을 분류한 것이다.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매우 중요했지만 현재는 핵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좁아졌다. 그러나 육친의 배속관계를 이해하면 사주명리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육친 중 재성의 배속관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고전 명리서의 재성 해석. 1. 연해자평의 재성. 연해자평은 명리서의 한 종류로 사주명리의 이론과 신뢰를 정리한 책이다. 연해자평은 명나라의 서대승이 저술한 연해와 후세의 여러 학자들이 저술한 연원을 합병하고 구결을 더하여 당금지가 편찬하고 양종이 증교한 고서이다. 연해자평은 사주명리의 개괄적인 내용, 십신과 격국, 육친과 여명, 심오한 명리의 이치를 시결로 설명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음양과 명과학의 본업서로 채택되었으며 사주명리학의 근본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서자평의 일간중심론은 현재까지 사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해자평의 특징은 이론적으로는 첫째,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화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셋째, 정명론이다. 정관, 정인, 정제, 식신을 좋게 보고 편관, 편인, 편제, 상관, 양인 등을 심하게 나쁘게 말하지만 반면에 제복하면 좋다고도 한다. 이러한 논조는 그 시대가 유교 질서가 유지되던 때였고 저자들이 대부분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절기의 깊고 얕음과 재관의 관계를 강조한다. 연해자평에서 정제를 논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 정제란 무엇인가? 정관과 같이 음일간이 양제를 보고 양일간이 음제를 보는 것이다. 정제는 나의 처와 재물이다. 여자에게 재물을 주어 나를 섬기게 하니 반드시 정신이 건강한 나이에야 그것을 즐길 수 있다. 내가 약하면 비록 처제가 풍부하다 해도 눈앞에 있어도 손에 닿지 않는 형국이니 재물은 적절한 때에 얻어야 하고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만약 재물이 많으면 일간이 강해야 재물을 다스릴 수 있고 관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재물이 많고 일간이 약하면 가난하고 박복하며 통제하기 어렵고 일간이 강해야 즐거움이 있다.
정제는 음양이 조화되고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처와 재물에 해당한다. 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간의 강함을 중요시하고 관사론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사주에 인수가 없어 일간이 약하면 계속해서 재성을 보게 되면 재다신약이라고 하여 재물을 다룰 힘이 없어 화가 백발할 것이라고 한다. 대운이 인수의 방향으로 가면 발복할 수 있다. 또한 재성이 형충되고 칠사를 만나면 흉하다. 정제는 일간의 강함과 인수를 좋아하고 관성과 편인, 일간의 약함과 비견을 싫어한다. 관성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재성의 기운을 뺏기기 때문이고 인수를 좋아하는 것은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이다. 즉, 정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간의 강함이 가장 중요하다. 강하다는 것은 일간에 힘이 있다는 것으로 인수의 도움을 받아 일간이 건전하고 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제가 많으면 일간의 힘을 잃게 되고 관성을 생조하려면 반드시 인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즉, 정제를 논할 때는 일간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갑일생이면 기토가 정제가 되는데 일간이 약하면 재물을 다루지 못하므로 화가 곧 따를 것이다. 사람의 명조에 월지에 정제를 많이 가지면 분명 부호가에 태어나거나 양자가 아니면 소출이다. 혹 부모를 충하거나 일간이 강하며 겁재가 없고 관성이 없으면 묘하다. 만일 명중에 관성을 얻고 대운이 재물이 많아 관성을 생해주는 곳으로 가면 즐겁다. 겸하여 재성이 득지하고 대운이 일간에 강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관성의 만남을 거리끼니 일간을 극함을 싫어하고 일간의 약함을 두려워한다. 대체로 재성은 편재와 정제를 구분하지 않고 다 인수를 좋아하며 반드시 발복한다. 오재성의 두 가지 유형. 각각 다른 분야나 적성과 연관된다. 편재는 자신과 같은 오행의 재성으로 돈이 들락날락하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편재가 강한 사람들은 사업적인 재능이 있고 수리력과 공간 활용에 뛰어나다. 예를 들어 건축가나 공학자, 디자이너 등이 편재가 강한 분야이다. 정제는 자신과 반대되는 오행의 재성으로 돈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정제가 강한 사람들은 신용과 관리력이 높고 정밀한 수리력과 규율을 준수한다. 예를 들어 회계사나 법조인, 공무원 등이 정제가 강한 분야이다. 육재성과 관련된 격국론. 사주의 재성이 어떤 위치와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격을 구분한다. 재성은 사람의 재물운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제와 편제로 나뉜다. 정제는 사주의 일간과 같은 오행의 재성이고 편제는 사주의 일간과 반대되는 오행의 재성이다. 1-18격 중에는 재성과 관련된 두 가지 격이 있다. 잡기재관격, 이것은 진술충리에 있는 재성과 관성이 중기나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화일간의 추골이면 신금편제가 암장되어 있고 경금일간의 미월생이면 을목정제와 정화정관이 암장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수, 관성, 재성이 투출하면 좋고 지지토 중에 재관인 이 모두 있으면 더 좋다. 이 격은 재성과 관성이 조화롭게 혼합되어 있어서 재물운이 좋고 권세와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격이다. 시상편제격, 이것은 시상에 편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주가 신왕함을 좋아하고 충을거리며 성품이 강하고 무모하다. 월상편관격과 유사하지만 편제는 중인지제이므로 간지에 비겁이 많은 것을 꺼리고 만일 정관을 만나면 재앙이 된다. 신왕하고 제왕하면 복록이 많다. 시상정제는 시상정관과 동일하니 형충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 한편 외18격 중에는 재성과 관련된 6가지 격이 있다. 구진득위격, 사주의 일간과 같은 오행의 재성이 원령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격은 재성이 강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재물운이 좋고 명예와 권세도 얻을 수 있는 격이다. 즉, 토의 일간인 무와 기가 목의 삼합인 임묘진 또는 수의 삼합인 신자진을 만나서 권력이나 재물을 장악하는 사주를 말한다. 구진은 중앙의 토를 의미하고 득위는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는 뜻이다. 구진득위격은 일반적으로 귀하고 부유한 명조로 간주되며 조정의 반열에 오르거나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벼룬이나 세운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충영이나 사랑 편관의 세가 왕성한 것과 같은 해악이 없어야 한다. 현무당권격 임수일주와 계수일주생이 지지해서 인호술 화국을 얻어 재성이 되거나 진술충미를 만나 관성이 되면 격이 성립된다. 이는 이민, 이모, 임술, 계사, 개미, 개축일생이 이에 해당되며 충파가 되거나 신약하면 불길하다. 현무당권격의 이름은 현무라는 신화 속의 생물에서 유래했다. 현무는 동서남북의 사신도 중 북방의 수신으로 거북과 뱀의 형상을 한 옥황상제의 특명장군이다. 현무는 무린 임계가 재관을 잘 장악하여 권력이나 재물을 당권했다는 의미로 금권과 관권을 지녔다. 현무당권격은 재성이나 관성이 강하고 원령에 인수나 비견이 있으면 귀하고 다음은 종살이 귀귀하다. 그러나 격이 이뤄지고 관살이 충파가 없어야 나라의 동량지제가 되어 늙어서까지 나라를 보좌한다. 현무당권격은 일종의 제다에 가깝지만 제를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김영종제격 이것은 사주의 일간보다 재성이 더 강하고 많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간인데 사주에 보다 이 더 많고 강하면 편제를 따르는 것이다. 이 격은 재성이 주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일간이 재성에 종하는 것이다. 즉 일간의 힘이 매우 약해서 자신의 명운을 포기하고 재물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재물복이 있을 수 있지만 비겁을 만나면 큰 손해나 실패를 겪을 수 있다. 또한 남자는 이성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사별할 가능성이 높다. 상관생제격 이것은 사주의 일간을 상하는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간 사주에 정화상관과 무토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격은 상관이 재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재물운이 좋고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격이다. 즉 일간이 신강하고 상관이 재를 생하는 격국이다. 이 격국은 수기가 유연하고 재원이 풍부한 부명이다. 위덕부재격 연간에 재성이 있는 사주명조를 위덕부재격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상의 재물덕을 본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갑일생이 무기년에 태어나면 이것이 위덕부재격이고 만약 제명이 유기하면 당주가 조상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 협구격 일지와 시지에서 재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갑인일, 갑자시의 경우 비어있는 축궁의 기토토를 공협하니 재고가 된다. 또한 김효일, 정사시, 갑오일, 임신시, 계유일, 계시가 이에 해당하는데 비어있는 것을 공협해야 한다. 또한 진실, 충출, 합출하는 지지되어서는 안 되고 끌어오는 것을 기반하면 공협할 수 없다. 더욱이 일주가 자왕하거나 울로가 제왕운으로 향해야 모두 길하다. 협구격은 묘고 중에 공협하는 것이 전실되어서는 안 된다. 사주원국에서 관살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으면 일생청빈하고 당대에 현달하는데 형합등록과 로곤호환 도 협구격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2. 재성의 분류와 적용의 시 신왕제왕사주 임자일주 사례 곤명 5월 임수일간이 일지 왕지와 시지녹의 근이 있어 재관을 극제하는 대응력이 있다. 재성인 병화, 오화는 연지에 근이 있고 신이 신왕하여 식신과 상생하고 대운서 만나는 관을 제압하여 보필을 받으니 왕성하다. 이 사주는 연월과 일시가 나누어져 신보다 재가 왕한 신왕제왕한 사주이다. 사주에서 편인 경금이 신을 넘어서 갑인을 도식하나 5월 화왕절에 병화로부터 상생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 안전하여 편인 도식을 하지 않는다. 신은 비겁이 투간하여 힘을 얻었고 식신이 통근하지 못하여 천상에 떠있는 견실하지 못하지만 신왕하여 울러신며 경인에서 식상을 만나면서 식신생제의 작용력이 강하여 유리하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편제격의 식신생제하니 지식, 기술에 의존하면서 강남 특일 등급 호텔에 내점한 보석상을 운용하는 여자 사주로 발복하여 건물과 부동산 포함하여 40억 이상의 재물 축적을 성취한 사람이다. 신왕제약 사주 기사일주 사례 건명 미월 기사일주에 월간의 재성인 계수는 묘하다. 일지 왕지에 근이 없어 견실하지 못하지만 재관을 극제할 수 대응력이 있다. 재성인 계수는 시지에 식상과 상생하고 관을 보필하니 일간이 태왕하다.
하절기 시상 경금상관은 시지에 녹을 얻고 시지의 오화가 일간을 보필하고 있으며 경금상관과 극제관계를 이루지만 약하다. 즉 신은 왕하고 제는 약하니 신왕제약사주이다. 상관 경금은 녹지에서 투관하여 신왕시광하니 이런 관계는 일주가 강하고 재성이 약한 사주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관이 일주를 생조하고 재성을 제어하기 때문에 신왕한 상관생재는 문인이나 학자, 발명가나 창작가 등에 매우 뛰어나다. 울로가 수 기운으로 흐르면 북동방이 기토일주가 강하고 재성이 약한 사주에서 재성이 길신이 되므로 울로가 재성인 수 기운의 흐름으로 좋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서울 소재 중상권대학의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교수로서 대한민국 통계학 분야에서 최고 자리에 올라있는 명예운이 최상이라고 할 수 있대. 기사일주에 월간 편제 개수 부친이 수도권 땅 부자의 외아들로 본인이 편인격으로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일찍이 편인도식의 이치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연구에만 몰두하며 부친이 물려준 재물을 잘 지키면서 강남 아파트 2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본인 또한 인성과 상관을 잘 활용하여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명예와 부를 모두 쟁취한 사람의 실제 사주이다. 신약제왕사주. 신약제왕은 사주에서 일간나이 약하고 재성이 강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주는 일주가 재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재성에 의해 제압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월 정화일간이 일지 사화의 제왕을 얻었으나 식재로 인해 신이 약하다. 그러나 재성은 태고한 식상이 생하고 보필하여 재의 기세가 왕하다. 신은 약하고 재는 왕하니 신약제왕 사주이다. 일지의 겁재는 재를 하니 협력자적인 역할로 오히려 정화일간의 재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으며 시지자수 관성이 쟁재를 맡고 있다. 신약제왕인 사주는 대운이 인성, 비겁으로 흐르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정사일주 사람도 일찍이 비겁, 인성울로에 온라인 도매업, 음식료 품업을 하여 재물 성취를 본인 뜻대로 이루었으나 갑신대운이 식재관이 태과하여 왕해지는데 대운이 비겁, 인성운의 흐름으로 가지 못할 때 무리한 사업 확장은 절대 금물인데 실리를 꾀하지 못하고 갑신대운에 과욕으로 큰돈을 들여 투자하여 사업을 팽창시킨 후 을류대운 초반에 망하였다. 신약제약 곤명. 5월 신금일간이 연주 신축과 시주 갑자로 재관을 극제하여 대항력을 가지나 무력하다. 월상 재성 간목은 근이 없어 견실하지 못하고 남들이 다 알아보는 재성으로 연지 축과 시지 개수에 의지하나 비겁의 극과 극설되어 재성도 무력하다. 따라서 재가 모두 약하니 신약제약이다. 신약제약인 사주는 작은 돈에 집착하면서 얽매이게 되는데 이 사주는 울로의 흐름토 인성이 좋은데 무술운에서 도화 15년 이상 남편을 도화 김밥집, 분식점 등을 종업원으로 몇 년을 일하면서 배운 후 본인 것을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울로가 해자축으로 가는데 신약한 신사일주가 역행하면 축월에서 수가 강해지고 자월에서 수가 왕해지며 해월에서 수가 약해지는데 이는 신사일주가 위기와 난관에 부딪히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불리한 울로에 놓였다. 25년을 장사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삶의 기복이 심하고 말년에 수도권 외곽에서 빌라 월세를 살고 있는 여자 사주이다.